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째 7천 명 안팎을 기록한 가운데 하루 사망자가 역대 최다인 80명이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호주를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 안정화를 위해 6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3차 접종의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는데요. 국내 코로나19 상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하루 사망자 역대 최다 80명 기록했습니다. 이 지난주가 종전 최다였잖아요. 70명인데 10명 넘은 그런 사망자 수가 나왔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10,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 확진자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확진자 수가 늘면 위중증 환자도 늘고 이 사망자 수도 느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확진자 수 증가 속도가 그러니까 2주 전에는 주 단위로 봤을 때 한 25% 정도 속도로 증가했는데 네. 이번 주는 아마 거의 38%, 40%까지 속도가 더 증가할 것 같고 문제는 기존에 한 4,5천 명에서 40%씩 계속 증가하게 되면은 늘어난 확진자 수 자체가 너무 빨리 증가하게 되고 예. 그중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60세 이상 고령층의 어르신들이 확진될 가능성이 많은데 지난주에는 60세 이상 주간 확진자 수가 한 11,000명 정도 됐는데 이번 주도 14,000명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이 확진될수록 그만큼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할 것 같고 사망자 수 자체도 지금 지난주에는 315명이었는데 지금은 400명 이상 나올 것 같아서 인구 100만 명당 확진자 수 자체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양상을 지금 보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병상도 보면 부족한 상황인데 하루가 넘는 시간 동안 좀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이 사람들만 해도 1,500명이 넘는다는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일단 관건은 좀 신규 확진자 하루에 7,000명 이상 나오는 이 규모를 줄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보기에 당장 어떤 조치들이 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보시는지요? 네, 일단 신규 확진자 수 자체가 많이 나온다고 해도 이렇게 병원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중등증이나 위중증 환자 수 자체가 늘어나지 않으면 좀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할 텐데 지금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환자 자체도 매우 지금 위험하고 또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환자분들도 계속 의료 서비스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병상 확보를 최대한 빨리 늘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병상을 열심히 확보하고 계시긴 하지만 확진자 수 또 입원이 필요한 환자 수 자체를 지금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좀 획기적으로 환자 수를 병상 수를 늘릴 수 있는 좀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비코로나 병상을 이제 코로나 병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손쉬울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비코로나 환자분들이 진료받을 수 있는 병상이 줄어든다는 것이 가장 또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많은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데 위중증 환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고위험군 발생 자체를 줄여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위험군의 3차 접종이 매우 필수적인데요. 지금 3차 접종의 효과가 우리나라 데이터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3차 접종을 맞는 속도가 아직은 조금 더디기 때문에 예. 보다 좀 많은 분들이 접종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등증 병상에서 가능한 좀 많은 환자들을 조기에 진료를 해야 또 위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중등증 환자 병상도 충분히 해서 조금이라도 좀 의심이 되시는 분들은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또 중등증 환자를 조금 더 우리가 빨리 발견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코로나19 환자분들이 외래 진료를 잘 받으실 수 있는 네. 그런 전담 외래 진료 센터를 좀 활성화해서 좀 확진이 되셨지만 경증이 좀 경미한 것 같지만 이분들이 진짜 괜찮은지 초기에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항체 치료제도 적극적으로 써서 중등증이나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알려진 게 항체 치료제가 매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예.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증가 속도에 비해서 항체 치료제 처방 사용 건수 자체는 그렇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는 않아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초기에 위중증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줄이기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항체 치료제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60세 이상에 대한 확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호주 방문 이 3박 4일 일정을 앞두고 60세 이상에 대한 백신 추가 접종의 속도를 내달라 이런 주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60세 어르신들 좀 열심히 참여해주고 계시긴 한데 지금 접종 속도가 좀 빨리 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중증으로 가시는 분들이 확진자 수가 한 5대 5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지금 확진자 수 만약에 3차 접종을 100% 접종하게 되면은 그분들이 이제 위중증으로 갈 확률이 20분의 1로 줄기 때문에 예. 우리가 위중증으로 가는 고령의 어르신들 확실히 줄일 수가 있는데 지금 3차 접종 속도가 더디게 되면은 한 70% 정도 줄인다고 해도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위중증 어르신 고위험군이 발생할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일단 최대한 좀 60세 이상 어르신들의 3차 접종을 좀 서둘러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이것은 본인의 건강을 위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을 보호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 회복을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게 되면 또 주변에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과 건강과 또 주변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조금 더 기여를 해주시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고 있는데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오히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후에 코로나19 위험이 더 커졌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위드 코로나를 잠시 중단하는 좀 비상 계획을 발동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데 정부에서는 일단 다음 주에 좀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이 특단의 조치는 강도도 중요하지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골드타임을 빨리 지켜야지 우리가 초기에 확진자 수가 좀 적을 때 우리가 좀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초기에 말씀하셨던 굵을수록 짧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초기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네. 지금은 이제 확진자 증가세가 조금 어느 정도 골드타임을 조금 놓친 부분이 있고 계속 검토만 하다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가 3차 접종을 통해서 고위험군 입원율을 좀 줄일 수 있겠다는 전략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에 어느 정도 빨리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좀 의문이 될 수가 있겠고 지금 지난주부터 했던 4주간 특별 방역 조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날 것인가를 봤을 때 일단 이번 주는 오히려 더 방역 지표가 악화된 것 같고 다음 주에 좋아질 수 있을 것을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워낙 이번 주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사적 모임 제한 같은 것들이 확진자 수를 줄이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게 되면은 계속 확진자 감소세가 아니라 유지하는 것 자체도 매일 7,000명이 나오는 건 굉장히 좀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이기 때문에 네. 확진자 수를 낮출 수 있는 전략들이 필요한데 우리가 지금은 예방 접종들을 많이 맞으시고 계시기 때문에 작년 겨울보다는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기에 하시게 되면은 일본처럼 조금 확진자 수를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가 있을 기회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높은 백신 접종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차 접종을 추가로 하시고 또 조금 더 사회적 거리, 사람들 간의 만남을 줄이게 되면 사람들이 만나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예. 한 1, 2주만 지나면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강력하게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게 되면은 우리가 보다 좀 더 일상 회복을 한 걸음 물러났다가 두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말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전 국민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만남을 좀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짧고 굵게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청소년 방역 패스도 상당한 논란입니다. 이 접종을 마치지 않은 학생들은 학원이나 독서실을 갈 수 없다라고 해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의 반발도 굉장히 심한 상황인데 이 청소년 방역 패스 문제 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네,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소아청소년의 백신 접종은 매우 중요합니다. 필수고요. 이것은 건강권도 그렇지만 학습권, 걸리지 않아야지 학습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위중증이나 병원 입원율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에 감염된 이후에 극심한 피로감이라든지 기억력 감퇴, 집중하기 어렵고 이런 것들이 장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울감과 학습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학습을 위해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예. 본인을 통해서 또 주변의 학생들이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은 매우 필수적이고 이상 반응도 그렇게 우려할 만큼 높지 않기 때문에 안전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예방 접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많은 반발이 이제 학원에 이 백신 패스를 도입하시는 것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좀 하시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강제로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도 결국은
본인과 주변 사람, 가족을 더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그래도 정 안 맞겠다 그러면은 뭐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드리는 거는 네. 방역 패스를 안 하는 학원, 하는 학원 이렇게 나눠서 선택해서 가시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도 한번 고민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것처럼 다들 방역 패스 학원으로 가실 것을 선택권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정 그러면 그런 선택권을 주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걸 떠나서 일단은 백신 접종에 대해서 충분히 신뢰하시고 우리가 이제 확실한 거는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소아들이 충분히 위중증이나 병원에 입원하는 걸 확실히 줄일 수 있고 네. 안 맞게 되면은 17%는 병원에 입원하고 또 최소 4.4%는 장기적인 후유증이 남는다는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있고 또 좀 걱정하시는 것처럼 혹시 예방접종 맞고 나서 우리가 모르는 뭐 장기적인 나중에 뭐 이상 반응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가능성이 적은 불확실한 걱정 때문에 괜히 백신 접종을 안 맞는 것은 오히려 손해가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예방접종을 꼭 좀 맞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 백신 접종 간격에 있어서도 좀 변동이 생긴 부분이 있는데 정부가 처음에는 2차 접종을 마치고 6개월 후에 이제 3차 접종, 뭐 부스터샷 이렇게 접종을 해라 이야기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간이 이제 점점 짧아지더니 지금은 3개월이 지난 후에 접종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 접종 시기가 짧아지는 만큼 좀 백신 효과가 더 있는 건가요? 네, 많은 3차 접종 연구들에서 이스라엘은 5개월 이후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소수의 연구지만 또 이렇게 교차 접종을 12주, 그러니까 3개월 간격으로 했을 때 어떤 항체의 증가량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단 3개월이 지나서 맞아도 충분히 부스터 효과가 있겠고요. 또 2차 접종을 했을 때 생긴 항체의 양보다 3차 접종을 했을 때 생긴 항체량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졌던 것만큼 올라가는 게 아니라 2차 때보다 더 높은 항체량을 더 높은 방어 효과, 네. 더 높은 중증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3차 접종은 필수 접종이기 때문에 꼭 맞으셔야 되겠고요. 그럼 처음에 이제 4개월 내지 5개월 이후에 맞는 것을 권고했지만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특히 이제 겨울이라는 특성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행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또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3차 접종을 서둘러서 맞아주시는 것이 지금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오미크론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영국 보건당국이 추가 접종을 맞으면 오미크론 변이를 75%까지 예방할 수 있다 이런 연구가 나왔는데 변이를 막는 효과는 떨어지더라도 이 중증으로 가는 건 좀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백신의 오미크론에 대한 효과는 일단은 실험실적으로 감염 예방 효과, 또 중증으로 진행되는 효과 이런 것들을 처음에 파이자에서 보고를 해서 예. 2차 접종이 감염 예방 효과는 좀 떨어지는데 중증 예방 효과는 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3차 접종을 하게 되면 충분히 높은 감염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고 근데 이것이 실제 현장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지 감염되신 분들 또 감염되지 않으신 분들 간의 비율을 비교해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0% 이상의 감염 예방 효과 또 더 높은 중증 예방 효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미크론의 특성에 맞춘 백신을 개발하고는 있지만은 지금 나와 있는 백신을 3차까지 맞게 되면은 우리가 감염 예방 나가서 이제 중증까지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론 더 많은 데이터 또 다양한 지역에서 데이터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일단 3차 접종까지 맞으시는 것이 지금 2차 접종 맞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